자, 일단 민주당 내부 공천 얘기 좀 하려고 하는데 이제 공천이라보다 이제 공천 탈락한 사람들 얘기를 좀 하려고요. 친명행제, 비명행사. 이제 의원들마다 대응이 다 제각각이에요. 일단 기사 좀 띄워주세요. 김영주 국회부의장 국민의힘 입당 사실 저는 설마 했는데 진짜 오셨어. 그러니까 미국도 보면은 민주당이었다가 공화당 오고 공화당 갔다가 민주당 오고 뭐 이런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네네. 예를 들어서 레이건 대통령이라고 있잖아요. 그분이 공화당으로 대통령 됐는데 그 전에는 민주당이었어요.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비난을 받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물론 뭐 비난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 어떤 소신에 따라 이유를 밝혀서 가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유가 성립될 만큼 양당이 합리적인 정치를 한다는 거예요. 예전에 민주당에서 이 정책을 이렇게 생각해서 나는 거기에 찬동해서 여기 왔는데 지금 변했다면 내가 그 신조를 위해서 그럼 그 정책을 위해서 이 당으로 오겠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맞아요. 김영주 의원도 비슷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합리적으로 말이 안 통하는 당이고 자기가 아무리 노동계부터 시작을 해서 국회에서 4선을 하고 있지만은 이런 식의 당 운영이 되는 그 정당에서 뭘 할 수 있겠느냐. 그렇지. 내가 그럼 국민의힘에서 나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해주고 나의 생각과 같은 부분을 얘기를 해주니 와서 여기서 정치를 하겠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도 그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가장 왼쪽에 있는 분보다 오른쪽이다. 그렇지. 굉장히 중요한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왼쪽에 있는 분보다 오른쪽이고 김영주 국회부의장이 윤리 뭐 인성 뭐 빵점 0점이면 이재명은 마이너스 200점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근데 일단 뭐 국민의힘의 가장 왼쪽에 있는 부분보다 오른쪽이라고 했던 근거 중에 하나가 이분이 했던 그 법안 발의 관련된 내용들이죠. 그 간첩법 간첩죄 관련한 거. 그게 간첩죄죠. 법은 네, 없어요. 그렇죠. 간첩죄가 형법하고 국법법에 있죠. 우리는 반국가 그러니까 이제 북한에 관련된 것만 처벌하는 거니까. 근데 사실 그 중국 옛날에 우리 중식당 그거 해가지고 정보 빼간다고 그거 처벌 못 하잖아 우리나라에서. 그거 관련이었어요. 그렇죠. 그게 적국으로 돼 있어가지고. 그렇지. 근데 또 북한은 법상 국가가 아니에요. 네, 우리한테 국가 아니죠. 반국가 단체이기 단체죠. 때문에 그걸 의제해서 하잖아요. 네, 대법원 판례로. 그렇죠. 제가 공부 좀 했는데. 거의 반 변호사예요. 그래서 이 법을 좀 정비해야 된다는 거. 근데 민주당에서 반대하고. 그러니까 이게 그때 사실 중국 식당으로 가장해가지고 막 우리 간첩질 하는 거다라고 막 그때 막 비판 많았는데 그냥 넘어가 버렸어. 다른 걸로 했어요. 그래서 그렇지. 뭐 횡령 뭐 이런 걸로 이제. 그래서 민주당에 이걸 김영주 부의장이 이거는 전 세계가 다 그렇게 하니까 국익을 위해서. 근데 민주당이 또 스물스물 안 해가지고 반대해가지고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도 이번에 총선 끝나고 이거부터 하겠다고. 당연하죠. 이거는 누가 봐도 논리적인 얘기잖아요. 외국에 우리의 기밀을 넘긴 사람을 처벌을 못해 우리는. 그러니까. 이 말이 되냐? 근데 그거를 민주당은 또 안 하고 그러니까 이제 김영주 부의장도 이런 것들 생각해 보면 국민의힘이 본인이 생각하는 가치를 지켜주려고 하고 그러니까 이상민 의원 생각나더라고요. 약간 맞는 말씀이죠. 이상민 의원이 테이프 끊고 올 때만 해도 그렇지. 야 민주당에서 뭐 국민의힘으로 오겠어 그랬죠. 그렇지. 근데 이렇게 덩치 큰 분들이 오시잖아요. 엄청 덩치 큰 분이죠. 네. 그죠. 둘이 합쳐 9선이에요 9선. 그러니까 이분은 아마도 영등포가 본인 지역구 출마할 가능성이 높겠죠. 그렇죠. 영등포 갑이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당의 당협위원장 문병호 전 의원이었는데 탈당해서 오렌지색 당으로 갔어요. 오렌지 쪽으로 갔죠. 맞아. 거기는 네. 지금 관리가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문병호 의원하고 해서 이긴 분이 이분이에요. 이분이 우리 당으로 오면은 우리는 뭐 좋은 거지. 그러니까 아니 그리고 지금 이분이 오면서 지금 또 천군 만마를 모시고 오던데 보니까 당원들 택시 노래 40만. 네. 전국 택시 노래 엄청 큰 겁니다. 그러니까 택시 노조가 뭐 이쪽 지지 선언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김영주 의원이 적어도 노동 운동에 관련해서는 진정성을 갖고 지금까지 활동하신 분이라는 그렇지. 거예요. 그렇지. 그냥 막 뛰두르고 막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가는 게 아니고. 그렇지. 그러니까 원래대로라면은 노동계에서 규탄을 했을 거예요, 만약에. 그렇죠. 원래는 반대의 경우였다면. 야, 또 우리를 배신하고 절로 간다. 원래는 그게 아니라 이렇게 왔다는 얘기는 김영주 의원이 의정 활동 잘했다고 봐야죠. 근데 어떻게 그러니까. 도덕성이 빵점이지? 나 이해를 못 하겠네. 그러니까 이재명 신박하다니까요. 민주당은 택시는 다 탔다 이제. 그렇지. 전국 택시 연합에서 일로 넘어오고 지금 막 이제 그러니까 이분이 형님 말씀처럼 그간 의정 활동을 잘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잖아요.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이런 분이 이제 국민의힘에 입당을 해서 영등포에 나가서 만약에 당선이 된다. 그럼 2석 얻는 효과잖아. 그렇죠. 2석이죠. 딱 2석 얻는 효과예요. 이게 굉장히
큰 거예요, 큰 거. 그다음에 인근 지역구에도 영향을 미쳐요. 아, 그렇지. 예, 그게 달라요. 완전히 불모지가 된 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버리잖아요, 이렇게. 근데 그렇지. 여기가 중간 여기가 되면 여기도 막 살고 주변까지. 영등포 을 옆에 어. 되고 뭐 그 뒤에 이제 뭐 동작 이런 데 영향을 받는다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저도 아주 의미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이분을 내보내고 영등포 가면 민주당은 뭐 지금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도 오는 것 같더라고. 뭐 그렇겠죠, 뭐. 그래서 아주 지금 이번 총선에 또 이게 이번 총선 재밌을 것 같다니까. 볼 때가 많아요, 볼 때가. 많죠. 이거 당선되면 민주당의 타격 엄청나게 클 것 같은데. 그래서 민주당의 작전을 너무 빅매치를 안 만들려고 자꾸 추미애 전 의원도 뭐 하나마다 보내고 뭐 그렇게 됐는데 일단은 윤희숙 전현희는 어느 정도 이제 재밌게 됐어요. 그렇지. 거기 이제 임종석 뭐 선대위원장 해주면 어쩌다 임종석이 그건 안 하겠지. 무엄하다 그거 했잖아. 불쾌하다 막 이렇게 했어요. 불쾌하죠. 불쾌하지. 그다음에 이제 이현주 붕 뜰 수도 있는 거고. 그렇지. 이수진 선생은 어떻게 하실래나 모르겠네. 정치를 그만 할 수 있어. 그냥 변호사 할 수 있어. 열받아가지고. 변호사? 근데 하긴 또 그 변호사를 또 하면 또 이렇게 정치하다 변호사 하기 쉽지 않대요. 그럴 것 같아요. 네, 변호사 자격증 있는 분들이 그 얘기 하더라고. 근데 이게 어쨌건 우리 김영주 국회부의장은 이제 뭐 이상민 의원과 함께 이제 국민의힘을 택한 거고 네. 다 제각각이잖아요. 근데 일단 이렇게 보니까 좀 안타깝지만 이낙연 새로운 미래 쪽으로 가는 분들은 없네. 그러니까 이번 이게 광주 저기 출마 선언도 미뤘다고 오늘 했잖아요. 원래 임종석 온다고 뭐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이걸 잘 봐야 돼. 이낙연 대표가 오늘 그 박하사탕색 그 민트색을 입고 나와가지고 한 얘기가 사과부터 했어요. 이명박 박근혜 사면 얘기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지난번 대통령 선거 후보 경선 때 져서 죄송합니다. 근데 그걸 돌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낙연 대표로 상징되는 어떤 이미지가 이낙연을 믿고 뭔가 정치를 바꿀 수 있겠다. 이게 있으면 왜 이낙연 대표 중심으로 밖에서 안 뭉치겠어요? 그러면 과거에 국민의 당처럼 될 수 있단 말이에요. 호남. 그렇지. 거기다 이번에 어쨌건 뭐 홍영표, 설훈, 뭐 만약 임종석 뭐 이렇게 다 나와서 리더십만 갖고 해서 호남 쪽 공략하고 하면 호남의 경기도 일부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그 국민의 당은 그때 안철수 그 당시에 국민의당 대표가 8년 전에 그냥 자기가 순천의 사위다 이거밖에 없었어요. 호남 기반이. 그렇지. 그렇지. 부인이 순천 사람이야. 그거밖에 없었어요. 근데도 호남에서 23석을 얻었어. 수도권에서 서울에서 자기하고 저 김성식 의원 둘. 그다음에 비례 13개. 그렇지. 합쳐서 38개. 호남을 다 먹었단 말이에요. 그렇지. 그런데 지금 여기는 호남 관찰사 수준인데 거의. 이게 뭐냐고. 호남이 28개요. 28개. 그렇지. 전남 전북 10개 10개에다가 저 광주 8개거든요. 그거 다 먹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이게 안 돼. 여기가. 나도 이해가 안 되고 사실 지금 민주당 내에서 저렇게 공천 파열음이 나오면 비명계 소위 친문계인 사람들은 어쨌건 전 총리까지 하셨던 분이고 이쪽으로 와서 뭉치면 호남 같은 충분히 해볼 것 같다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이제 뭐 제3지대 뭐 준석이나 한번 했다가 또 헤어지고 뭐 막 이러면서 못 믿을 사람처럼 돼버린 것 같아. 그러니까 신뢰의 문제가 아니라 저 양반을 믿고 이거 파괴력, 잠재력, 영향력 뭐 여러 가지 결국 경쟁력인데. 그렇지. 설훈 의원도 일단은 바깥에서 뭐 무소속 연대 비슷하게 해가지고 나중엔 결국 같이 갈 건 이 정도라면서 일로 안 들어오잖아. 그렇죠. 설훈 의원이 더 위일 거예요. 정치 경력으로 보면 설훈 의원 7선급이에요. 7선급. 그러니까 본인이 또 생각하는 게 다르겠죠. 그래서 밖에서 한 다음에 나중에 합치자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 그러니까 그 미덥지가 않으니까 그렇지. 그렇지. 얼마나 그랬으면 모르겠어. 김종민 의원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임종석 저 실장도 원래 주말까지 그랬잖아. 뭐 거의 무슨 기사상으로 단독 새로운 미래 합류 이낙연과 함께. 그런데 당에 남겠다. 그것도 SNS로. 띡 새벽에 6시 반쯤에 띡 연락 안 주고. 뭐야 이게 도대체. 그러니까 임종석 비서실장이 나간다고 전제를 하고 생각을 했었는데 많이 안 나가는 쪽으로 결정을 했어요. 안 나가면 일단 출마를 못 하잖아. 출마는 이제 안 하는 거죠. 그럼 왜 남아? 남아서 뭘 해보려고? 딱 하나 남았죠. 아까 얘기했지만 이재명 대표가 이 상태로는 당권을 유지하기가 어렵다. 총선 끝나면 몇 석을 그러니까 이번 총선은 진다지 뭐. 그렇죠. 쉽게 진다.
진다. 그러니까 일당이 안 된다. 진다에 걸었고. 그 다음에 뭐 100 뭐 몇십 석이 나온다고 치더라도 그 구성 중에 보면 막 뭐 통진당 계열부터 시작해서 시민단체 해가지고 막 그런 사람들 들어와서 막 뭐 분란 일으키고 또 지역구에 단일화 해가지고 들어오는 옛날 뭐 민노당 계열 뭐 이런 사람들이 있다. 그렇지. 그러니까 당이 일사불란한 대우를 갖추기가 어려울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굉장히 국회의원이 되기에는 좀 함량이 미달된 분들도 들어와서 사고도 치고 이러면 이제 리더십이 벌어지면 그렇지. 임시 전당대회 해야 되고 뭐 이렇게 이제 당이 막 내홍이 있을 때 딱 내가 있다. 나 임종석이요. 나 전대협이야. 아니, 그 근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도 오늘 그 사실 방송에서 평론할 때 임종석 비서실장이 당에 남기로 한 이유는 임종석 비서실장은 제 사견으로 민주당이 총선을 진다에 베팅한 거라고. 총선을 이기면은 자기는 할 게 없잖아. 그러니까 본인이 국회의원이 돼서 뭘 하겠다 하는 것보다 더 큰 거를 생각하고 있다는 걸 봐야 되고. 그렇지. 지금 이 정도 경력이 이미 국회 떠난 지가 10년이 훨씬 넘었어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뭐 삼선 한다고 해서 뭐 큰 의미도 없는 거고. 그렇지. 이번에 내가 몸집 좀 키워가지고 다음을 보는 어떤 민주당이 이제 다음 주자가 없는 거예요. 이재명 대표가 만약에 정치적으로 뭐 실각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다리를 잃는다.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대권 후보 반열에서 이제 이 루트에서 빠진다 하면 그렇지. 27년 대선을 누구로 대선을 치르지 하는 생각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 그렇지. 소위 민주 계열에서는. 그렇지. 그럼 이제 없잖아, 딱히 또. 없지. 그럼 이제 전대협이 나오는 거죠. 전대협으로. 나이상으로도 그래요. 어. 이재명 대표가 지금 64년생으로 됐지 63년생이거든요. 파리 학번 나이. 네. 그 임종석 의원은 저 재수 86이니까 66년생이에요. 비슷해요. 이제 그렇지, 세월의 그렇지. 흐름에 따라서 66년생이 나올 수도 있어. 한동훈 저 비대위원장 73년생인데. 그렇지. 그래서 일단은 임종석 전 비서실장은 확실히 다음 당권을 내가 먹겠다. 이번 총선 진다를 베팅을 한 것 같아. 부글부글 하고 있지. 이제. 부글부글 하고 있지. 근데 민주당 쪽 내부의 사람들 얘기로는 설사 그렇게 돼도 임종석은 안 된다고 생각하더라고. 헛된 꿈을 꾸고 있다 이런 표현을 쓰던데. 그럴 수가 있는 게 사실 임종석 의원이 2008년도 2012년도 총선에 이제 실패한 이후로 중앙 정치에서 없었다고 봐야 돼요. 그렇죠. 없었다고 봐야 돼.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정치는 새인데 새라고 하는 것은 국회의원하고 친한 국회의원이 많아야 돼요. 그 현역이 있어야 돼요. 대통령 후보도 국회에서 결국 만드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이 초선하다가 중간에 자격이 박탈이 돼서 미국 갔다 오고 했는데도 박근혜 대통령이랑 싸워서 이겨서 대통령이 될 수 있는 이유도 형이 5선이었어. 그렇지. 형이 5선. 친형이 5선의 국회부의장이니까 다 연결해 준 거예요. 그 그러네. 배경이 없으면 뭐가 될 수가 없어요. 혼자는 못해. 거기다가 어쨌건 지금 이재명 입장에서는 총선이 개박살나도 최소한 내 쪽 당협위원장이라도 꽂는다는 마음으로 지금 선거를 치르면 지금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당권 못 갖고 와요. 자기가 그렇지. 관두지 않는 이상. 그러니까 그래서 헛된 꿈을 꾸고 있다는 얘기까지 하더라고. 만약에 거처가 바뀌어도 이재명 대표가 거처가 바뀌어도 거기서도 사퇴 안 하고 그 안에서도 당을 이거 경영을 할 쪽. 거야. 예, 저는 그렇게 봐요. 끝까지 무슨 수를 써서라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이기냐고. 근데 또 임종석 시장 입장에서 나가는 걸 생각을 고민을 했겠죠, 당연히. 나가서 딱 뭐 예를 들어서 이낙연 전 총리랑 뭐 해서 힘을 합쳤다가 총선 나가서 지고 본인 나간 지역구에서 민주당이 안 되고 뭐 국민의힘 되고 그러면 또 배신자 프레임에 뭐 여러 그렇죠. 가지가 복잡했을 그러니까 거예요. 탈당을 한다는 건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거는 본인이 정말 모험을 인생 건단 생각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지. 여기서 이제 생각해야 될 거는 본인 스스로가 발광체가 아직 못 되잖아요. 임종석 전 그렇죠. 의원은. 그러면 정치적인 부모가 있어야 돼. 후견인이. 그럼 이제 문재인 대통령으로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문이죠. 첫 번째 비서실장이었잖아요. 문 그렇지. 대통령의. 근데 문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영향력을 정치적으로는 발휘를 못 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 상황에서 제일 궁금한 것은 그렇지. 왜 문재인 대통령이 다른 이슈에는 미치고 싶다면서 막 얘기하면서 왜 여기는 가만히 있냐는 거예요. 명문이 아니라 멸문되고 있는데 어. 지금 멸문되고 있는데. 불과 얼마 전에
그렇지. 두 분이 포옹하고 명문정당 만들자고 문명이 아니고 명문이라고 명을 앞세워줬고 막 그렇지. 다 잘하고 해줬어. 갔잖아. 어. 근데 뭐냔 말이야 이게 도대체. 그때 뭐 몇 명 부탁했다면서요. 그렇죠. 근데 싹 무시했다는 거 그 아니에요? 부탁한 사람만 싹 날린 거라고 그러더라. 그들이 중요해. 근데 왜 문재인 대통령은 그냥 가만히 있어. 이제는 진짜로 잊히고 싶은 건가? 자기 저 서점하고 이럴 때 막 하고 막 뭐가 좀 자기 거 했던 거 뭐 하면 막 그렇게 난리를 치더니 그래서 아무도 못 지키고 있죠.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임종석 실장은 어쨌건 당에 남기로는 했으나 현실적으로 이제 차후를 보기도 좀 힘들고 그 지금 아주 어지러운 상황이라는 얘기가 이제 민주당 이제 좀 소위 완전 찐명들 말고 이쪽에 있는 사람들의 얘기더라고요. 그래서 이 헛된 꿈을 말이에요. 꾸고 있다. 근데 맞는 나가봐야 또 딱히 답은 없다. 없죠. 그러니까 이제 환장하는 거죠. 원래 이낙연 대표는 저기 광주 출마하는 거 살짝 미루고 임종석이랑 둘이 광주 그러려고 했지. 따당 하려고 좀 세팅했는데 갑자기 전화 꺼놓고 그냥 사람이면 저 연락 오겠죠 이해까지 했던데 이낙연이 진짜 이거 아주 재밌는 상황이에요. 이낙연 전 대표가 대표죠 지금. 네. 굉장히 많은 그 횡액을 당했어요 여러 번. 횡액. 민주당 나올 때도 다 나올 줄 알았는데 아무도 안 나오고 이준석 대표하고도 그렇게 됐고 여기서도 이렇게 안타깝다, 됐고 지금 몇 안타까워. 번째냐고. 그러니까 안타까워요. 자 우리 댓글 좀 볼게요. 자 우리 이보희님. 이재명 하는 짓으로 보면 아수라 10탄까지는 만들 수 있죠. 10탄 넘게까지 만들죠. 많습니다. 이거 뭐 하나씩만 해도 저 뭐. 황정민으로 다 찍을 수 있나? 규히어로님 고맙습니다. 김독전님 이제 알았어요. 추미애를 왜 그리 챙기는지. 추미애가 법무부 장관 할 때 이재명 비리를 많이 알고 있을 듯. 그럴 수도 그것도 있네요. 가능한 얘기죠. 자 오징어 페퍼멘트님 하우스 오브 법카. 너무 재밌다 저거. 하우스 오브 카드 하우스 오브 법카. 코리안 크라임 스토리로 시즌 제로 하면 되죠. 하우스 오브 법카 시즌 1, 백현동 시즌 2, 대장동 시즌 3, 성남 FC 시즌 4, 쌍방울 등등. 많지. 코리안 크라임 스토리로 시즌 1 미니 이야기, 시즌 2 원희 이야기, 시즌 3 웅동학원 이야기 등등등. 이분이 되게 위트 있어요. 하우스 오브 법카 너무 재밌네. 제리님 아이고 정치 경찰 비비크림 바르고 처발리게 생겼네. 박상우님 희석 공천이 당선입니다. 하셨고요. 고맙습니다. 네 AF5021님 며칠 전까지는 존경한다더니 막상 국힘으로 입당하다니 채용비리 들먹이며 윤리점수 0.5로 나는 이재명 행태는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이거 완전 존경한다고 했더니 진짜 존경하는 줄 알더라 재탕 아닌가요? 늘 그랬는데요. 뭐. 맨스테이님 김영주 부의장 채용 관련해서 본인 친인척 청탁이 아니더군요. 소위 지구당 민원 처리던데 사또와 비교 자체가 되는데 서영교는 더하지 뭐 그렇게 따지면. 저기는 왜 그 기준을 만들면 안 돼요. 서영교는 하면 끝인데. 루이실라님 유인석 대변인님 꼭 국회 입성하세요. 근데 임종석도 문재인 정부에 저지른 사법 리스크 있어서 대선 후보 되기 힘들 것 같은데 헛꿈 꾸는 것 같네요라고 하셨습니다. 아무튼 근데 이번에 아까 우리 형 몇 번 얘기했지만 요 기사를 딱 보고 민주당 얘기를 좀 마무리할게요. 이수진 의원 컷오프하고 추미애부터 전현희부터 온갖 사람들 다 둘러보고 그리고 형네도 여론조사 돌렸던 유사명 전 총경을 올린 걸 보고 공천을 하는 걸 보고 그냥 딱 그 생각이 들었어요. 일단 누가 되고 여기서 될 수 있는 사람 넣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내 사람을 여기다 넣는 게 그러니까 중요하구나. 딱 그거예요. 그만큼 지금 이재명 대표는 심리적으로 굉장히 위축이 돼 있고 본인이 이 수를 쓰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할 수 있을 만한 그 위기감이 본인 주변 뭐 정진상 등등등 포함해서 다. 그러니까 그 성남 사람들은 다 그걸 느끼고 있으니까 결국 그렇죠. 어떻게 했느냐? 성남 사람들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경기 동부연합. 그렇지. 그 통진당. 뭐 그런 사람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진짜라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또 본격적으로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거 마저 댓글 읽고 볼게요. 짱구는 못만져님. 아이디 재밌어. 김신영 노래자랑 MC 잘린 거 문재인 시계차고다 잘린 거라고 여러 번 하던데 그거 아니에요. 그거 전혀 아닙니다. 시청률이 안 나오잖아. 별걸 가지고 다 저걸로 하는데 저거 아니에요. 도대체. 그러니까 저쪽에서 막 여론몰이를 안전방해하는데 그런 거 아니라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시청률 때문이에요. 네, 일단 제가 알기로도 제르가디스님 제가 그랬잖아요. 한 위원장 보통 천재 아닙니다. 장관 취임식 할 때 괜히 종편에서 생중계 해줬겠어요. 대선 후보 땡겼다고 걱정했던 말도 싹 사라졌잖아요. 그냥 말씀하시는 것만 보면 엄지척이 저절로 나옵니다. 감탄사와 함께요.
희석 형님 꼭 당선되세요 하셨습니다. 인기 고맙습니다. 많아요. 맨스테이님 역지사지해 보면 제가 샀더라도 친문제 걸 겁니다. 당연한 수순. 아니 그렇기도 해요. 아니 저게 이제 구원이 있어서 그래요. 17년도 아, 그렇지. 대선 경선 때부터 이제 시작된 해경군 김씨부터 시작해서 근데 사실 친문이 할 말이 없는 게 문재인 대통령 정권 잡고 17년도부터 5년 동안에 똑같은 짓 했어요. 뭐 금태섭 그렇죠. 의원 나갈 때 생각 안 그렇지, 나세요? 그렇지. 예. 다 똑같아요. 똑같기는. 근데 지금 보니까 또 이제 김종민 의원이 법사위에서 바로 옆자리에 있었어요. 맞아. 그 영상들 보면 나와요. 중간에 되게 웃기고 막 좀 웃겨요. 뭐 윤석열 그 당시 검찰총장 막 하고 할 때 내가 그랬어 뭐 이러면서 왜 나한테 그래 뭐 이러면서 웃긴 영상이 나오는데 그렇게 해서 결국 20대 21대 총선 때 공천 안 주려고 해서 쫓아낸 게 친문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할 말 없어. 서로 뭐 친문도 똑같아요. 죽고 똑같아. 죽이고 맨날 이렇게 네. 해왔으니까 아무튼 이번 하여튼 총선은 여러모로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